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이 4월 9일 바로 이곳에서 인혁당 관련자 8분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혁당 관련자 7분에 민청학령 관련자 1분인데 다 그 같이 어울려서 친하게 지내시던 분들이죠. 그래서 사실 조작 간첩 얘기만 갖고 할래도 한참이고 또 간첩 얘기를 하려면 진짜 간첩 얘기도 사실은 좀 해야죠. 진짜 간첩 얘기도 좀 해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준비하다 보니까 또 유튜브용이라서 그냥 평소에 강연하던 것보다 슬라이드를 조금 더 달리 배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서 그러니까 오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주 중요한 거 슬라이드 몇 개를 빠뜨리고 있네요. 근데 그거는 또 그냥 생각나면 말씀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화길라잡이 활동을 앞으로 하실 건가요? 네. 우리 여기서 강연을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평화길라잡이 작업을 했고 제가 지금은 이렇게 수염이 나고 그랬습니다. 여기 서울 KYC가 옛날 거슬러 올라가면 민청년하고 관련이 있는데 민청년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 오래 있었어요. 되게 30쯤에 미국에 가서 40에 돌아온 셈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청년 개념이 옛날에는 35이다, 30살이다 청년단체 그걸 끊었었는데 이제 나이가 많아져도 청년단체를 계속 하긴 했죠. 저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게 자꾸 길어지긴 했지만 돌아가면은 내가 활동할 곳이 있다, 민청년이 있다 했는데 돌아와갖고 연락을 했더니 나 왔어 하고 했더니 그 며칠 날 오면은 사람들 다 올 거야, 글로 와. 그래갖고 그 일요일 날 갔더니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플래카드가 걸려있는데 뭐라고 걸려있냐면 민청년 해소식이라고 한청협, 민청년이 이제 한청협이 됐는데 해소식이라고 돼 있어서 벙쩍 때 그러더니 이제 한청협, 민청년이 한국청년단체협의회 그러니까 민청년을 중심으로 전국의 청년단체들이 모여서 한청협을 만들었다가 그게 이제 KYC로 바뀌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KYC는 제가 또 그래서 직접 KYC 활동을 한 건 아니지만 KYC가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하나 하여튼 남 같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8분 한 분 한 분 이름을 좀 불러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용원 선생님 좀 험상궂게 생기셨지만 경기여고 물리 선생님이셨어요. 경기여고 물리 선생님이고 강금실 장관이 배웠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근데 배운 기간이 너무 짧아서 1학년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사건이 터져갖고 이제 붙잡혀 가셨기 때문에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참 좋은 선생님이었고 도혜종 선생님 이 사건의 주범으로 1차 인혁당 사건에 이어서 2차 인혁당 사건의 주범으로 몰렸었던 분. 그러니까 영주 교육 그때는 지금으로 치면 교육청장, 교육장이라고 하나요? 거기를 교육감이라고 불렀었는데 영주 교육감을 지내셨던 분. 서도원 선생은 2차 인혁에서 이제 핵심적인 위치에 계셨었던. 그래서 도혜종, 서도원 저분들이 이 인혁당 처형되신 분들 중에서는 제일 선배 그룹입니다. 대구에서 활동하셨던 분이고 송상진 선생도 대구에서 활동을 했는데 제가 인혁당 처음 조사할 때 대구에 내려가서 이제 국정원 과거사위에서 인혁당 사건 하기도 하고 제가 조사 책임을 맡았어요. 인혁당 사건에. 그래서 이거 조사 들어가기 전에 8분 다는 못 가더라도 대구에 묻혀 계신 분들 가서 술이라도 한 잔 올리고서 해야지 않겠냐 하고 조사관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묘지가 복잡해서 그냥 가면은 못 찾는다고 그러니까 굳이 이제 안내를 해주겠다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안내하는 사람들하고 안내 나오신 분하고 보니까 송상진 열사의 아드님이에요. 또 통성명을 하고 보니까 나하고 동갑이에요. 제가 59년생 돼지띠였는데 그러니까 중3 때 아버지가 잡혀가서 고1 때 사형을 당하셨죠. 제가 집이 여기 사직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남가자동에 명지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이 길이 통학로였어요. 통학로였는데 그날 아침에 이렇게 가는데 길이 막혀서 이렇게 좀 이상하다 하고 갔죠. 그때는 뭔지 몰랐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집에 와서 보니까 그게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 마음이 아팠는데 숨이 그 딱 통성명하고 뭐 송상진 열사의 아드님이다 얘기 듣고 그 다음에 나하고 동갑이란 걸 그 알고 나니까 숨이 탁 막혀갖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여정남 이분이 그러니까 인혁당 관련자는 아니에요. 민청년 관련자인데 대구 경북대 정법대 학생회장 출신입니다. 인물이 아주 그렇게 잘났대요. 그래서 박근혜 신랑감 대구에서 뽑으면 어떠냐, 야 여정남 같은 사람 어떠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을 정도로 뭐 그렇게 인물이 잘났는데 희생됐습니다. 저 끝에 계신 하재환 선생 집에 가정교사도 있었어요. 저기 울망저울망한 아이들 이제 4남매인가가 있었는데 그 아이들의 가정교사도 있다가 그러니까 대구 쪽에 선배들 뭐 다 많고 그러니까 그 이렇게 저렇게 인연을 맺었었는데 그것 때문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청학년 사건이 터지는데 민청년이 학생들이 정권에 반대한다. 그 정권 입장에서 부담스러우니까 이 빨갱이들이 배후에 있다. 이걸로 연결시키려고 인혁당을 무리하게 갖다가 얹은 겁니다. 그 유인태 선배 저 민청년 잡혀갔을 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뚫겨 패면서 중앙정보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이 자식들아 여정남한테 뭐라고 지시했어? 그래서 아이 지시를 하다니요. 여정남은 우리보다 그 한 6, 7년 위에 선배입니다. 선배한테 무슨 지시를 합니까? 알고 그냥 그 좋은 선배라서 알고 지낸 거죠. 그랬더니 자식 까불지 마. 니들은 서울대고 쟤는 지방대냐? 뭐 이제 이러면서 뚫겨 패더래요. 그래서 아니라고 하는데 며칠 후에는 와서 두들겨 패는데 질문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야 이 새끼 여정남이가 뭐라고 지시했어? 그래서 이게 그림이 바뀌었구나. 그러더니 여선배 고생하시겠다라고 했지만 죽일 거라고는 상상까지는 못했는데 실제로 이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그 우홍선 이분은 육군 대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육군 그 소위 중위는 단기 장교지만 대위는 그래도 그러니까 뭐 장기 복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사상이 확실한 분인데 뭐 그런데 이제 죽여버렸습니다. 이수병 선생은 그 유명한 4.19 후에 그 유명한 구호 있죠. 이 땅이 네 땅인데 오도 가도 못하느냐. 가자 폭우로 오라나무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그 구호를 지은 분으로 알려져 있죠. 혼자 지으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그룹에서 토론해서 지었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그 후에도 학생운동, 사회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민족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저 끝에 하재환 선생이 이제 인혁당 사건이라는 게 실체가 뭐냐면은 이분들이 이제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었죠. 진보적인 분들이니까 당연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72년에 유신하기 전에 7.4 남북공동성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박정희가 뭐 7.4 남북공동성명을 해서 뭐 통일을 할 것처럼 분위기를 팡 띄워놓고 유신하고서 이제 남북대 문을 닫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궁금하잖아요. 북은 태도가 어떤가? 야, 북은 태도가 어떻지? 지금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겠죠. 지금이야 뭐 인터넷 찾아보면 뭐 별의별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게 없었잖아요. 대신 뭐가 있었냐면 북한 방송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북한 방송을 들었는데 저 하재환 선생은 특무대 하사관 출신이에요. 특무대에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보안사, 기무사 아니 또 이름이 바뀌었죠. 안보지원사인가? 네, 뭐 이제 그때는 특무대였는데 특무대에서 뭘 청취했냐면 대남방송 청취병이었어요. 맨날 이거 끼고서 받아 적는 게 이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궁금한데 북한 방송 어떻게 들어볼까? 야 그런데 그거 언제 할지도 모르고 밤낮 그것만 듣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누가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건 내가 선수야. 그건 내가 군대 있을 때 그 짓만 했어 해서 그걸 받아 적었어요. 그걸 노트에다 받아 적고 하재환 선생이 무슨 일인가 있을 때는 송상진 선생이 이제 더 조금 받아 적고 그게 실체입니다. 그 노트 돌려본 거예요. 그게 인혁당 사건이에요. 제가 인혁당 사건을
이 국정원 과거사에서 조사하다가 이 문건을 읽다가 진짜 그 텅 빈 사무실에서 운 적이 있어요.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기에는 이 사건이 인혁당 재건이 사건, 어마어마한 반국가 단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앙정보부의 의견서라는 게 이제 검찰로 보낼 때 하는 그 송치서류입니다. 의견서, 그 다음에 검찰의 공소장, 그리고 법원의 판결문, 어디에도 인혁당 재건이라는 단체는 만들어진 적이 없어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인혁당 재건이 사건에서 인혁당 재건이라는 단체가 있는 줄 알았더니 뭐냐면 그런 단체를 만들 만큼도 저놈들이 그렇게 고문을 숱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자백을 못 받아낸 거죠. 그래서 겨우, 그리고 또 실제로 만난 흔적 같은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반국가 단체들은 모여서 뭐 강령도 만들고 규약도 만들고 했어야 하는데 이분들이 1차 인혁당 사건 때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 잘못 만들었다가 우리 골로 간다. 그래서 안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노트 돌려본 거 그것만 갖고 이제 그 잡아 죽였는데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단체는 뭐냐면 인혁당 재건이 서울 지도부, 인혁당 재건이 부산 지도부, 그리고 인혁당 재건이 서울 지도부에 준하는 단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 세 사건에서 서도원, 송상진, 도혜종이 대구 지도부, 김용원, 이수병이 서울 지도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나 우홍선하고 이제 하여튼 다른 그룹이 서울 지도부에 준하는 단체였나 하여튼 뭐가 되니까 좀 헷갈리네요. 이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인혁당을 조작한 사람들이 많지만 대법원 판사 8명, 인혁당 사건에 다수 의견을 썼었던 그 뭐 여기가 대법원장 민복기 등이고, 네. 그 인혁당 사건을 그 이제 하기 이게 꼭 사형시켰어야 했나? 박정희도 나중에는 후회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괜히 인혁당 사형시켜서 6만 바가지도 먹고 뭐 효과는 별로 없고 뭐 이제 그렇게 됐다고 후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 하기 전에 이제 분위기를 보면은 뭐냐면 75년 2월 달에 유신헌법 찬성 반대 국민투표를 합니다. 국민투표라는 게 국민투표 홍보 강연은 가능한데 찬성 반대 토론은 못하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야당은 입 다물고 입 묶어놓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유신 홍보하는 국민투표를 하니까 당연히 유신헌법 찬성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또 국민들의 의식이 지금처럼 촛불 같은 걸 거치면서 6월 항쟁을 거치고 뭐 해서 촛불 거치면서 이제 깨어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박정희가 한 70%쯤을 얻어갖고 자 봐라 유신헌법이 이렇게 지지하잖아 하고 뭘 했냐면 화합조치로 구속자들을 풀어줍니다. 그러면은 구속자들에게 아이고 고맙습니다. 박정희는 그렇게 생각했었나 봐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우리 계속 민주화 투쟁을 하겠다. 그리고 또 특히 중요한 게 우리 고문당했다.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 고문당했다는 얘기를 지금은 맛이 이상해졌지만 김재하 시인 그때는 참 중요한 역할을 했죠. 김재하 시인이 저 하재환 선생을 만난 얘기를 이수병과 하재환을 만난 얘기를 썼는데 제가 그때 중3이었는데 정말 실감나게 정말 그 몇 줄인데 그 고문을 너무 심하게 당했구나 하는 것들을 뭐 잠깐 스쳐 지나가다 말했는데 아유 말도 마시소 그 장이 다 빠져나와서 뭐 죽겠어 뭐 하는 식으로 이제 그 하재환 선생이 얘기한 걸 썼는데 제가 소름이 다 끼쳤었으니까요 어렸을 텐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박정희가 화가 나갖고 이제 저거 죽여버려야겠다 이제 작심을 했는데 그러면서 법무부 문공부 뭐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악을 썼습니다. 그때는 초도순시라고 해서 연초에 그 대통령의 중앙부처를 다 돌아요. 근데 문공부를 갔을 때 신문기사가 중앙일보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대통령이 이렇게 마이크를 쓰지 않고 얘기하는데 바깥에서 소리를 다 들었다 이거예요. 얼마나 악을 써댔으면은 그 문공부에 거기 있는 큰 강당에서 대통령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문이 닫혀 있는데도 바깥에서 기자들이
대통령이 성질 내는 거 소리를 다 들었다.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인혁당 뭐 조작설 민주인사 운동하는 거 뭐 석방요구 이제다. 그리고 인혁당은 간첩이 만든 거다. 이거 저 인혁당 활동 상황에 보면 간첩이 만들었다. 이제 그렇게 뭐라 합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이제 사형 선고를 하는데 사형 선고를 할 때 분위기를 보면은 박정희 정권이 위기의식을 느꼈겠다 싶은 게 이게 월남 공군기가 대통령 관저에 투탄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성남공항에서 대한민국 공군기가 떠서 청와대에 포탄 떨어뜨렸다, 폭격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베트남이 무너지기 직전 상황. 4월 30일 날 지금 호치민시죠. 사이공이 함락되잖아요. 그 직전 상황이에요. 그리고 공산군은 사이공 11km 육박했다니까 11km면 여기서 어디쯤 될까요? 아마 용산 한강대교 그 정도가 10km, 11km 되지 않을까요? 뭐 거기까지 공산군이 왔으니까 걸어오면 2시간. 2시간 거리. 그러니까 상당히 위기 상황이었었던 건 분명해요. 그래서 이제 인혁당을 처형을 해서 본때를 보이겠다. 이제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제 그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이제 하고서 형 선고 통지를 한데 형이 선고되기 이전에 여기 사형장은 이미 청소하고 있었대요. 그러고서 사형 집행 명령에서 떨어지고 사형 집행 되는 데까지 18시간. 그러니까 가족들은 그동안에 언제 잡아갔냐면 인혁당 사람들을 그 전해, 그러니까 75년 4월이잖아요. 74년 3월 말쯤에 잡아갑니다.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에 이제 잡혀 들어가니까 1년 넘게, 그리고 면회도 안 시켜줬어요. 가족들. 그래서 이제 판결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으니까 4월 9일 아침에 왜 왔냐면은 면회는 시켜주겠지. 면회는 시켜주겠지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뭐 재심을 청구하든 뭐 석방 탄원을 하든 뭐 그런 것들을 그래도 당사자들 만나서 의견을 들어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 사식도 좀 준비해갖고 그러고 왔는데 안에 분위기가 이상하다 하더니 사형이 집행되고 있다. 이제 그 소리가, 그러니까 사형이 집행된 거죠. 집행되고 있다. 바로 여기 사형장. 한 150m,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사형장이 있습니다. 이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신을 큰 문으로 안 나가고 이게 시구문이라고 해서 작은 문이 있어요. 작은 문 뒤쪽으로 해서 빼냅니다. 이게 그 유명한 통곡의 미루나무죠. 낮에 보셨나요? 낮에 오셨으면 아마 보실 텐데 이 같이 심었대요. 두 그루를. 근데 사형장 안, 이건 밖에 있는 거고 이게 안에 있는 나무인데 같이 심었는데 크기가 뭐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아마 사형수들의 한이 맺혀서 그랬다는 거고, 이 사형수들을 데리고 매일 산보를 시킨대요. 이 군에서. 그래서 여기서 산보를 시키다가 이제 왼쪽으로 돌면 오늘도 무사히가 된 거고, 근데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많은 사형수들이 이 나무를 붙들고 통곡했다고 해서 통곡의 미루나무라고 불립니다. 그 소식이 안에서 사형이 집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이제 그 가족들이 이제 통곡을 하는데, 저기 서 계신 분이 신동숙 여사님, 지금 대구에 계신데 저도 뵌 지가 꽤 오래됐네요. 저희 이렇게 서울에 오시거나 대구에서 뵈면은 꼭 몇만 원씩을 쥐어주세요. 고생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받을 처지가 아니죠. 그런데도 꼭 쥐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한데 뵌 지가 너무 오래됐네요. 저희 어머니하고 동갑이셔서 더 각별했는데, 오홍선 선생 부인 강순희 여사님,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다 통곡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제 그날 이거는 이제 사형이 집행되고 난 다음에, 사형이 집행됐으면 시신을 가족한테 인계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놈들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왜 그렇게 악랄을 했는지 아마도 1년이 지나도 고문 흔적이 남아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닌가. 뭐 이제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이분들을 이렇게 시신도 하면은 뭐 어디 성당이고 어디고 간에 한데 모여서 합동 장례를 치를까 봐. 뭐 그걸 막으려고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뿔뿔이 이제 하는데 이 운구를 실어서 그냥 빼내려고 하니까 뭐 별짓을 다 했대요. 껌 씹어갖고 저 열쇠군역에다가 뭐 집어넣기도 하고 신문지 둘둘 말아서 배기가스 맞기도 하고 그러다가 정 안 되니까 젊은 신부님이죠. 신부님의 차 앞에 들어 놓습니다. 들어 놓는데 차가 신부님을 타고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 신부님의 젊은 나이부터 집행이를 짓고 다닙니다. 누구예요? 우리 거리의 신부 운정현 신부님. 인혁당 유가족이죠. 강순희 여사인 것 같고 신동숙 선생님인 것 같은데 그 동생 문기현 신부님인데 제가 언제나 지난 목요일날 제주 공항에서 우연히 뵀어요.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저쪽에 수염 기른 할아버지 두 분이 앉아 계셔서 이렇게 보니까 그 문브라더스 문 신부님 형제분이 나란히 앉아 계셨는데 그 아주 반갑게 일로 와 해서 뭐 앉혀놓고 얘기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저 비행기가 늦어서 허겁지겁 뛰어가고 있는 중이라서 그냥 인사만 드리고 헤어졌습니다. 우홍선 선생 가족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죠. 하재환 선생님 가족. 자녀가 넷인데 막내는 태어나지 않았는데 이 막내 얘기가 정말 가슴이 아파요. 아버지 사형당했을 때 4살이래요. 4살. 근데 그 4살짜리 꼬마를 동네 형아라고 해봐야 몇 살이었겠습니까? 8살, 9살이었겠죠. 4살짜리 데리고 놀고. 형아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간첩새끼, 빨갱이 새끼라고 하면서 사형시키는 놀이를 했대요. 새끼줄에 묶어갖고 끌고 다니다가 여기 세워놓고 빵 하면은 애는 꽥 하고 쓰러지는 거. 철 모르고 그랬다고 하는데. 어떡하죠? 40년 지났는데 무죄라니까? 그때 솔직히 여기 아마 이제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이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국민들이 순진해서 정권에서 그렇게까지 조작을 할 거라고는 다들 생각을 못했죠. 우리 주변에 저런 빨갱이들이 있었네. 큰일 날 뻔했네. 다 그러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 골목에 살지 않아서 그랬지. 그 골목에 서었다면 그 새끼줄 자락 같이 잡고 다닌 거나 매한가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떡합니까? 40년 지났는데 무죄라니. 이수병 선생님, 김영원 선생님. 언젠가 대방동에서 생협 강연을 갔어요. 그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인혁당 얘기를 제가 조금 자세하게 했습니다. 자세하게 했고, 이 김영원 선생님. 굉장히 우락부락하지만, 아까 그 사형당할 때,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불러내니까 사형당하러 가는 걸 예감하셨는데, 그 방에 몇 명이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아이고, 이제 보통 같으면은, 아이고, 나 끌려가네. 뭐 이제 그럴 것 같은데, 사람들 잠을 깨우지 않기 위해서 까치발로 조심조심 나갔다는 그런 선생님입니다. 그런 사연 같은 걸 얘기를 했더니, 강연 끝나고 이제 뭐 그때 이제 책 갖고 간 게 있어서 뭐 좀 사인도 하고 그러고 앉아 있는데 어떤 선생님이 오시더니 그 손을 잡으면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장어서 어제 학교 선생님이 됐는데 우연히 강연 들어왔다가 그 인혁당 그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왔어요. 이게 이철수 화백이 그린 거예요. 인혁당 그 몇 주기인가? 43, 채용되고 30주기 때. 30주기 추모식. 그러니까 지금 2005년이죠. 2005년도에. 그때 이제 뭐 나중에 이철수 화백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할지가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1년 전에 받았는데 끙끙끙끙대고 못하나 보다. 이거 어떻게 하죠 하고 있는데 문득 생각이 하면서 이거는 단순했었대요. 이게 글씨가 깨끗한 글씨가 없어갖고 좀 작아서 안 보일 것 같습니다만 그러니까 앞서가면서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자기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아들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아내에게 전하는 편지 비슷하게. 그 전하는 마지막 인사.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죽었거든요. 그 마지막 인사를 대신하는 그 기분으로 했더니 한꺼번에 써지더라. 이제 그렇게 그 가슴 아프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분들의 유언은 어떻게 됐냐면요. 참 이런 나쁜 놈이 있습니까? 조국이 하루속히 적화 통일되기를 바랄 뿐이다. 종교의식을 거부한다. 완전 순생자 빨갱이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실제로 그 입회하셨던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들, 신부님들. 그 얘기 들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통일 얘기를 한 게 맞는데 뭐라고 했냐면 통일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죽는 게 참 억울하다. 뭐 이제 그런 말씀하셨다는 거.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 적화 통일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니까 죽어서도 이렇게 조작을 했고요. 이 사건이 또 오늘 사진은 안 갖고 왔습니다만 박정희 동기생 변호사가 있어요. 김종길이라고 대구사범을 나온 변호사. 그분이 그러니까 박정희 동기생이라서 중앙정보보다 함부로 못했는데 한번 잡아간 적이 있어요. 77년도에. 뭘 잡아갔냐면은 이분이 나중에 재판 기록을 보다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법정에서 자기가 신문을 할 때 뭐 단체를 만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공판조서에는 예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대법원에서는 그 공판조서 이거에서 범인들이 피고인들이 다 범행을 자백했다. 그리고 이렇게 다 자백을 했으니까 뭐 국가보안법이나 그런 걸로 사형 맞네. 사형. 그래서 법률심을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거 문제 삼았더니 이제 잡혀갖고